정치와 시사를 재미있고 편안하게 영화 한 편, 영화의 명장면을 보듯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정사씨, MC를 맡고 있는 이승훈 작가입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주는 우리 또 시사불언니 정치평론가 김상균 열민유당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 정사신이긴 합니다만은 그 언제나 정치와 시사를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시사불언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오늘 왜 그래? 제가 원래 좀 진중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 요즘 총선이 좀 다가오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요.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야죠. 급발진 금지라고 돼 있어갖고. 그때는 아, 그랬었죠. 시작부터 이제 급발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지 모드로 가게 생겼는데. 네. 자, 국민의 그 김기현 대표. 요새 원래 이 양반이 그 거의 무슨 약 드신 듯이 늘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윤석열 나타났을 때 뭐 아이고 뭐 이러는 네. 양반이 요즘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왜 그럽니까? 이번에 뭐 검사 공천 없다. 뭐 대통령 용산 대통령의 뜻도 똑같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입에 거품 물었습니다. 왜 네네. 그럽니까 이거? 겁 먹고 있는 거죠. 겁먹었다. 겁먹은 똥개가 더 짖는 그렇죠. 것처럼. 오. 일단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김기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가멜이죠. 가가멜이죠. 네. 가가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스머펫? 스머프죠, 스머프. 스머프. 스머프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야, 파란색이죠. 영광. 이 더불어민주당만 보면 야. 파란색만 보면 얘가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섭단체 연설하는데 민주당이 말입니다.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이 앞에 포런 애들이 막 있거든. 그렇지. 언제 어디서 나를 골탕 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공포에 질려서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참 그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 윤석열의 간택이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충성을 다해야 내가 잘리지 않고 혹은 내가 공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각종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땅도 울산 땅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나 밑보이면 검찰이 털 거 아닙니까? 지도 캐비넷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가가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은 네.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인가?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틀림없이 깨갱 왕왕왕 할 수 있었는데 네.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지금 이걸 이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파워가 있느냐 이렇게 울부짖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무슨 타이밍이 있나요? 그러니까 선거 준비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지금 내부에서 그 안에서의 조금 이상한 자금들의 원인은 공천과 관련된 게 가장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본인은 공천권을 본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김기현이 만약에 윤석열의 눈밖에 나는 순간에 김기현이 날아가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네. 당대표는 고사하고 본인도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부터는 나는 영향력도 있고 충성을 다하는 대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지금 김기현이 그 국회의원 정수 그 10%를 감축하고 네. 국회의원이 무노동이면 무임금 제도를 하겠다. 네네. 야, 이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국회의원의 전원,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의 포기 서약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네네. 세 가지 카드를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네. 3대 과제라고 하면서. 네. 근데 이걸 굳이 갑자기 또 들고 나온 것도 좀 수상하거든요. 사실 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김기현이가 처음 한 건 아니지만 네. 이걸 굳이 이렇게 패키지로 상품을 묶어가지고 나온 이것도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된 거다. 그렇죠. 이제 그 공천 부분도 있고 그 선거제가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0%를 언급한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10%면은 지금 현재 30명이거든요. 네네. 그럼 지난 총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30명이 연동형 비례로 됐던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용해인 의원이랑 붙었을 때도 비례 의원은 의원도 아니다. 어허.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이 진짜 의원이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용해인이 미친놈이죠. 빡쳐가지고 그렇죠. 야! 이 씨발 니 그렇지. 몇 표 받았는데 했더니 김기현은 5만 몇 표 받고 근데 비례로 당선된 사람은 엠빵 하면은 50만 표 50만 받았거든. 그렇죠. 그리고 니들도 정당으로 당선된 거 아니야? 라고 푸사리를 먹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을 싫어합니다. 특권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숫자가 줄어들면 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기 편승을 하려고 편승이야.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무노동 부임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무노동 부임금에 적용을 받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네. 김기현 대표의 무노동 부임금 너무 환영한다. 우리 입법 발의할 테니까 사인해라라고 그렇지, 사인하라고 하면 해야지. 도리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뭉개배갖고 법안 발의된 거에 사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피하고. 그렇죠, 그렇죠. 복도에서 만나면 하면서 맞습니다. 딴 데로 가고. 예. 그리고 어차피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해서 이거는 저는 좀 이재명 당대표의 그 결단을 좀 뭉개려고 하는, 덮으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김기현이 이 불체포 특권을 1번 항목에 넣었었대요. 연설을. 그래요? 그러니까 연설을 준비해 놨는데 어. 실제로 그 전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가 시나리오에 없었다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그 즉흥적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되지 않았던 거를 던져버리니까 다급해서 김기현이 이 불체포 특권을 뒤로 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정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체포 특권을 던진 건 이재명에 대한 그렇죠. 압박을 하기 위하고 네네. 그다음에 얘는 피의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그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했었던 건데 그 프레임에 걸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치고 나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명석했다. 그죠? 민첩하게 움직였죠. 예전에 이재명을 보는 듯한 네네. 느낌. 사실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요새 이재명 대표가 좀 많이 좀 힘이 없는 느낌도. 그 매가리가 없어 그렇죠. 보이죠. 그리고 그 싸움닭 같은 느낌도 사라지고. 근데 네네. 최근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다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저는 아까 우리가 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던 오비의 귀환들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7월, 8월에 임시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회기를 연기하고 네네.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라고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수박들도 그러고 있고 네. 도리어 그게 아니라 임시회기를 열고 네. 당론으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같이 지금 아예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로 예, 예. 하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야 이러면 진짜 진정성 있게 저러는 걸 보면 떳떳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네네. 지금 내일이죠? 23일이죠? 23일. 네. 예, 23일 그리고 아주 큰 일을 지금 앞두고 계시잖아요. 아 23일이요. 내일. 네. 내일 이제 좌우 합작. 예, 조합자. 좌우 합작 기자회견이 그 타워 팰리스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네. 저는 이제 변희재 씨가 주장하고 있는 태블릿 PC 증거 조작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의 진위는 그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네, 네. 어느 부분에서는 야, 이 팩트를 보다 보면 조작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아직까지 저는 그 가치 판단은 못했는데 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사건이 증거 조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전에 태블릿 PC도 증거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동훈이 그걸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변희재 씨가 주장할 때 한동훈이 모를 리 없지만 그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으니까 몰랐다라고 가정하고 네, 네. 그때 그래서 어떤 법적인 행동들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변희재 씨가 주장하고 있었던 게 지금 7년째고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슨 괴담을 유포하는 괴담을 유포하는 걸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받아준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럼 본인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해야지. 해야지.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원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법적인 조치를 다 하고 고소하고 뭐하고 다 했죠. 법치주의에 운운하고 있는데 유독 변희재 씨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변희재 씨는 이게 증거 조작된 거니까 자수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같이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변희재를 구속해라라고 주장을 그렇죠. 하는 이 거고. 사람이 이러니 그러니까, 부족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려라. 왜냐면 이건 너무 상황상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내가 저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지만
변희재는 주장하는데 한동훈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이상하니까 맞아. 법정으로 가서 다퉈봐라 너네. 야, 똑똑하다. 너무 천재다, 진짜. 짠. 아니, 진중하게 간다며.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변희재 씨를 저거 하는 게 진보 진영에서 변희재 씨에 대한 평가가 다양해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예. 동의하지 못하는 주장들이 이 태블릿 PC 검찰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예. 다른 역사랑 관련된 부분이나 뭐 기타 등등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니 그렇죠. 그거는 차치해 놓고 우리 예전에 노회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랑 감정이 안 좋은데 외계인이 침공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힘을 합쳐. 그럼 힘을 합쳐갖고 외계인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것처럼 변희재 씨한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되고 검사 독재 정부를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그 이슈를 갖고서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변희재 대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진영. 뭐 솔직히 뭐 그분의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보면 이번에 윤석열이 또 나가리 되면 또 그분은 갈 길 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네네네. 보기에는 예. 그게 또 깔끔한 거고 그게 네.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오늘 이제 어쨌든 그 정사 씬인데 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약간의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뭉쳤다. 네. 이런 걸 영화로 좀 빗댄다면 어떤 영화가 좀 있을까요? 위험한 동거? 위험한 동거. 네. 제목 그런 영화가 있었나? 위험한 동거. 이거 다 있습니다. 그런 아, 거. 약간 그런 느낌의, 에로 영화. 적과의 동침.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당 대표님이 진중하십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이승훈 작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 24일 귀국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토요일 날 일정 어떠세요? 뭐 토요일에 다른 일 있어요? 마중을 나갈까요? 네, 저는 좀 그 인지도가 있고 알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승훈 작가가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네. 그 이낙연 대표에게 네, 네. 산낙지를 한번 던져주시면 저는 던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사신이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구독자가 오르겠죠? 네네네. 떡상합니다. 우리 5만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날 뉴스에 나오는 거 YTN에 또 아는 분들 많잖아요. 저 PD 표정 보세요. 빨리 나가라고 하는 저 표정.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산낙지가 이 이낙연 얼굴 얼굴 붙었다가 딱 붙어가지고. 흐물흐물 이렇게 그렇지, 미끄러져서 그렇지, 바닥에서 막 그렇지. 꿈틀꿈틀 되는 것까지 하면서 엔딩 딱. 내가 페이드 그래서 아웃. 마지막에 아니야 수박을 밑으로 굴려줘야 돼. 수박을 볼일처럼 네, 그렇죠. 딱 굴려줘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채널 해보도록 떡상합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널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자, 우리 딸한테 먼저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아빠 주말에 공항에 좀 갔다 올게. 하여튼.